평범한 남자는 노예보다 나을 게 없다. 따라하거나 경쟁할 수 없는 우월한 남자가 돼야 한다. 시련을 겪었을 때 답은 정해져 있다. 운동하고 더 열심히 살아라. 스트레스나 압박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런 상황에 도전하는 게 나를 더 나아가게 한다. 이는 모두 자기계발 영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강한 남성성을 발달시켜 성공을 거머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알파메일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들에 나오는 말이죠. 언제부턴가 알파메일이라는 단어가 간간히 들립니다. 이 말이 꼭 정해진 뜻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는 주로 신체적으로 우월하거나 능력이 좋은 남성,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남성들을 압도하고 원한다면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월한 신체가 뭘 의미하는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큰 키와 근육질 몸매죠. 능력이 좋은 것의 의미는 좀 더 다양하지만 지금 시대는 거의 돈을 의미합니다. 어려서부터 화려한 슈퍼카를 보는 금수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건물주가 된 사람, 고소득의 전문직 남성 등이 능력 좋은 알파메일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자기계발이나 연애와 관련해 알파메일을 이야기하는 걸 잘 살펴보면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잘생기게 만들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건 열심히 도전적으로 일해서 부자가 되건 모두 다른 남자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우러러보며 특히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 말고 나를 원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알파메일식 자기계발 메시지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를 끝없는 갈등과 경쟁이 가득한 곳으로 파악합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알파메일 개념이 연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나이 들어가거나 외모가 수려하지 않은 여성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건 능력 있는 남자다운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콘텐츠도 많습니다. 자신이 소위 더 좋은 조건의 여성과 관계 맺지 않는 건 능력이 없기 때문, 즉 다른 더 젊고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성에게 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경쟁주의적인 알파메일 관념이 과연 정말로 인간의 본성과 행복한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건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알파메일이 되고 싶거나 알파메일을 선망하는 건 행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일 텐데 알파메일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애초에 알파메일은 늑대무리를 연구하던 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말로 이후 영장류 연구에서 사용되면서 인간에게도 많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알파메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본능적인 남성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막상 영장류 사회를 살펴보면 무리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한 알파메일로서 살아가는 건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알파메일이 항상 가장 크고 힘 좋은 수컷인 건 아니죠.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팔은 그에 져서 차이에 관한 생각에서 알파메일에 대한 환상을 비판합니다. 그는 영장류 사회에서 알파메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마키아벨리적인 우두머리로 싸움을 통해 상대를 이기고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며 충성심과 복종심을 불어넣는 데 집착하는 타입입니다. 이들은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이용해 계속해서 경쟁자에게 도전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며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냅니다. 반면 둘째는 프란스 드발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타입으로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킬 능력이 있으면서도 남을 막대하지 않고 지나치게 공격성을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중시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쏟습니다. 공경에 빠지거나 고통받고 있는 동료를 보면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죠.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영장류 사회에서 알파메일은 두 번째 유형, 즉 약자 보호와 공동체의 평화를 중시하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경쟁자를 이기려고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는 유형은 오히려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오르려면 다른 개체의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자신의 몸집이 크고 힘이 강해도 다수의 지지가 없으면 알파메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혹은 위압적인 면모를 통해 어찌저찌 알파메일이 된다고 해도 신체적 능력이 줄어들면 바로 자리에서 밀려나죠. 그리고 그렇게 밀려나면 곧바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한 침팬지 사회에서는 고블린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알파메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도전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해 알파메일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침팬지들이 그를 단체로 공격했죠. 고블린은 수의사가 긴급 치료를 해서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프란스 드발은 영장류 사회에서 서열과 지배력을 동일시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 서열, 즉 알파메일, 베타메일 등이 쭉 정리되어 있는 서열은
지배력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알파메일이라고 해서 사회의 주요 결정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개체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알파메일이 되면 지나갈 때마다 다른 수컷들이 머리를 조아리거나 복종을 의미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프란스 드 발은 공식 서열과 별개로 영장류 사회에는 마쿠의 권력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노보 같은 인간과 진화적으로 아주 가까운 유인원 사회에서는 마쿠의 권력에서 알파메일이 아닌 수컷들이나 다른 암컷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실질적 권력에서 암컷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수도 있죠. 막상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 배우의 권력 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권력 관계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크고 힘센 수컷이 아니더라도 알파메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죠. 유인원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체는 결코 호전적인 알파메일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알파메일은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면 바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격을 받거나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죠. 반면 진정한 지도자 유형의 알파메일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서열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두리로 쫓겨나기보다 무리와 함께 잘 어울리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죠. 여러분이 유인원이 된다면 어떤 알파메일이 되고 싶나요? 항상 외롭게 자신을 위해 애쓰는 타입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주변의 지지를 받는 타입이 되고 싶나요? 프란스 드 발의 주장으로부터 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쟁에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건 알파메일의 부분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는 특수한 종이고 또 지금 극심한 경쟁사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 자신이 원하는 걸 차지하는 게 알파메일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매 순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려서는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되어도 스승, 친구, 동료, 직장 상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남성적인 면모, 강한 면모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감사의 표시를 잘 하지 않는다면 돈이나 성적 상대를 얻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행복한 삶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인간관계가 없다면 항상 쓰러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불안 속에 살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로 알파메일식 자기계발 메시지를 추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사실 지금 사회가 평화롭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과의 조화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치와 성공을 더 중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사회의 보호 덕분이 아닌가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외세에 의해 나라가 당장 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호전성과 경쟁적인 마음을 발휘해서 내 소유물을 늘려나가는 게 가능한 거죠. 만약 우리가 보노보 무리에 속해 있다면 훨씬 더 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엔 법으로 보호되는 사유재산 같은 게 없고 관계성이 권력의 근원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미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큰 화를 입을 겁니다. 이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남자답게 몸을 키우고 자기 개발을 해서 성공을 거머쥐어라 라는 말은 좀 웃기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남자다움의 핵심이 호전성인데요. 근데 막상 지금 사회에서 그 호전성을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호전성을 억제하는 사회제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전통적인 남성성을 통제하는 제도 덕분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도외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남성성의 수호자인 것처럼 말하는 걸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제공된 제도 뒤에 숨어서 덕을 보고 있으면서 나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자기 암시를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평화의 조건을 잘 생각해보고 이 터전을 잘 보존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욕망을 쫓긴 하더라도 타인의 욕망 또한 배려하면서 사회적 조화를 지켜나가는 데에도 약간의 힘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진정한 지도자 타입의 알파메일이자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